15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앞에 배운 거, 지금 배운 건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뒤에 배운 건 또 이제 기본 개념들을 배우는 거예요. 기초적인 개념들. 자, 평면의 기본 벡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서 1.5를 시점으로 하고요. 이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1,0이라는 점을 의미해요. 바로 이 점이구나. 그리고 이 2라는 점은요, 0,1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자, 바로 이 점을 의미하는데 얘를 각각 종점으로 하는 두 단위 벡터라고 적어주세요. 단위 벡터. 자,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몇인 벡터야? 눈치를 딱 보니까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단위 벡터를 벡터 5, 2, 1입니다. 그리고 벡터 5, 2, 2를 각각요 뭐라고 나타낼 거냐? 벡터 2, 1, 벡터 2, 2로 나타낼 거예요. 자, 이때 벡터 2, 1, 벡터 2, 2를 우리는 평면의 기본 벡터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요. 우리는 이 벡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벡터 5, 2,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벡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벡터 2, 1 이렇게 표현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녀석도 이렇게 생긴 바로 이 세로 라인의 이 벡터를 벡터 5, 2, 2 혹은 벡터 2, 2라고 부른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좋아할까? 요 뒤에 나와 있는 기본 벡터로 표현하는 걸 좋아할까? 기본 벡터. 왜? 더 짧으니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벡터 2, 1의 의미는 벡터 5, 2, 1을 의미한다. 그리고 벡터 2, 2의 의미는 벡터 5, 2, 2를 의미한다. 자, 2원은 가로 라인, 그리고 이 2는 세로 라인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요 평면 벡터의 성분을 표시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성분 표시해요. 성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분이 뭐였어? 성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자, 우리가 보통 좌표라고 부르는 걸 벡터에서는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X 성분, Y 성분이라 부릅니다. 라고 앞에서 가르쳤다는 소문이 있어요.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벡터 A에 대하여 벡터 A는 벡터 5A가 되는 점 A의 좌표를 A1, A2라 하자. 너무 슬프게도 그림이 필요하네요. 자, 위에는 그냥 너희들이 보고 채울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황을 보니까 그래, 벡터 5A 바로 요 벡터를 뭐라고 부르겠다? 벡터 A라고 부를 거야 라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종점이 되는 요 점 A의 좌표를 봤더니 A1, A2가 되는데 우리는 이 좌표를 X 성분은 A1이고 Y 성분은 A2다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죠? 즉 좌표라는 용어를 성분이라는 용어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점 A에서 X축에 이렇게 뭘 내리고 있어? 수선에 발을 내릴 거고 요 점 A에서 Y축에 수선에 발을 내릴 거예요. 자, X축, Y축에 내린 채우십시오. 수선의 발을 각각 A1, A2라 하겠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오, 얘를 각각 A1, 얘를 A2라고 한다라는 거구나.
자, 그럼 A1의 성분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불러볼까? 시작. A1, 0. A2의 성분 뭐가 되겠습니까? 0, A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1은 A1, 0, A2는 0, A2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 나 하면 다음에 이렇게 채워놓으세요. 자, 벡터 OA1은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A1 벡터 E1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나요? 이 E1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얘는 1이잖아. 1은 곱하면 T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A1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얘가 붙음으로써 방향이 생겨버리지. 지금 이 A1 자체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본 벡터가 붙음으로써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벡터가 돼버리는 거야. 기본 벡터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콤마. 이 부분은 벡터 OA2를 계산할 거야. 그럼 벡터 OA2라는 이 녀석은 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2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방향까지 표현해줘야 되니까 벡터 E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결국 벡터 A라는 것은요. 요건 안 쓰고 벡터 A는 평면 벡터 A는 벡터 OA1 더하기 벡터 OA2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요. 바로 요 벡터는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고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A1 벡터 E1, A2 벡터 E2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가 얘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다시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1 벡터 E1 플러스 A2 벡터 E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여기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A1, A2를 각각 벡터 A의 칸유가 맞나? 위에 채워야 되는구나. 자, 이때 A1, A2를 우리는 벡터 A의 성분 이라 하고 A1, A2를 각각 벡터 A의 X성분 이걸 여기에서 배우는 건가? 앞에서 안 했나? Y성분이라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당구장 벡터에서는 X좌표, Y좌표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X성분, Y성분이라 부른다. 어디냐? X성분, Y성분이라 부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당구장입니다. 벡터 2와 벡터 2의 역할. 크기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방향성만 부여한다. 크기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방향성만 부여한다. 크기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방향성만 부여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방향성만 부여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아래로 화살표 빼서 보충 설명 적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A1, A2를 벡터화 시킴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벡터화 시킴. 왜? 숫자 A1, A2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가 붙음으로써 뭐가 돼버린다? 벡터가 돼버린다.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벡터가 돼버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요 그림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는 요 벡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1 벡터 E1
우리는 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벡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A2 벡터 E2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여백이 좀 있을 겁니다. 여백이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내가 구하려는 벡터 A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와 같다? A1 벡터 E1 더하기 A2 벡터 E2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벡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자, 봐. 우리 E1은 항상 요 벡터임을 알지. 크기가 1이면서 이렇게 가로 라인으로 가는 벡터. E2는 항상 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매번 붙이려니까 어때? 연필심이 너무 아까운 거야. 매번 그냥 습관적으로 뒤에 붙이고 있으려니까 안 붙이면 찝찝하고 붙이려니까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벡터 A를 그냥 A1, A2라는 성분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벡터는 모두 다 같은 벡터의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셋 중에 수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뭐가 되겠어요? 이 마지막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벡터와 이 벡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보통 가끔 기하를 얘기할 때 유클리드 기하, 해석 기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은 기하를 배울 때 유클리드 기하를 기본으로 해. 그래서 걔네들은 삼각형을 그려도 이 삼각형의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라고 해석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백지장 위에 그려놓고 야 얘는 길이가 3이야. 얘는 점이 A야, B야, C야. 끝.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유클리드 기하고요. 예, 해석 기하라는 건 좌표를 얹혀놓은 상태에서 요점의 좌표는 1,2야, 요점의 좌표는 2,1이야 라고 좌표를 점에 하나하나 붙여놓고 그 후에 해석을 하는 게 해석 기하야.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강해? 유클리드 기하적인 특징이 강하죠. 아무것도 없이 이게 벡터 A야! 이렇게 그냥 주장해버리는 거잖아. 맞아요? 반면에 얘는 어때요? 좌표 축이 필요하죠? 얘는 벡터를 해석 기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에서 해석 기하로 넘어갑니다. 뒤에 나와요. 안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유클리드 기하, 해석 기하에서 바라본 벡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벡터의 다양한 표현 보도록 할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서 벡터 A가 벡터 OA이고 A의 좌표가 A1, A2일 때 우리는 이 벡터 OA를 벡터 A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얘의 요게 성분이 정해져 있으면 이 벡터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A1, A2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 길게 늘려서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시작! A1 벡터 E1 플러스 A2 벡터 E2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E1, E2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 화살표 아래로 빼서 받아 적겠습니다. 하나의 벡터는 수직선분과 수평선분의 벡터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 하나의 벡터는 수직선분과 수평선분의 벡터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 하나의 벡터는 수직선분과 수평선분의 벡터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하나의 벡터는 수직선분과 수평선분의 벡터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 지금 상황도 어떤 상황이에요? OA가 있었어. 그런데 얘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얘 더하기 얘로 표현할 수 있죠? 이 하나의 벡터를 설명하는데 수평선분과 수직선분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얘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녀석의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평면 벡터의 표현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벡터 A는 벡터 OA이고 자, A의 좌표가 A1, A2일 때 자, 결국 벡터 OA는 벡터 A와 같고 얘는 A1 벡터 E1 더하기
A2 벡터 E2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간단하게 A1, A2라는 X 성분, Y 성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모두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네 개의 표현이 모두 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때 앞쪽에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이 바로 유클리드 기하의 입장에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좌표축의 좌표, 즉 성분이 등장하면서 나온 요런 두 개의 표현이 바로 무슨 기하다? 해석 기하적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 같은 유클리드 기하지만요. 여기에서는 뭐를 알 수 있어? 시점과 종점을 알 수 있죠. 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벡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뭉뚱그려서 얘를 벡터 A라고 할 거야. 이거는 어때요? 조금 다소 추상적이지. 예, 얘는 다소 추상적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벡터 A 해놓으면 얘보다는 벡터를 분해할 때 용이해요. 벡터를 분해할 때 예, 조금 더 용이하고 빠르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왜? 시점, 종점이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얘도 벡터 A고 얘도 벡터 A고 얘도 벡터 A고 이런 식으로 되지? 그래서 예, 벡터를 분해해가지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때 조금 더 유리하다요. 자, 그러면 이 표현 해석기하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얘는요 잘 안 쓰여요. 특징이 왜? 잘 안 쓰임. 잘 쓰임이라고 쓸 뻔했어. 예, 잘 안 쓰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왜? 힘들잖아. 연필심도 아까. 그죠? 그래서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 예,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떠냐? 예, 얘가 가장 용이해요.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이 정도로 같은 벡터여도 유클리드 기하의 입장, 해석 기하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때는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까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때? 여기 페이지가 많은 이유는 딱 하나야. 이렇게 자잘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뛰어넘을 수도 없는 기초들을 한꺼번에 한 큐 해결하려니까 이제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평면 벡터의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가 해석기하로 해석했을 때 A1, A2일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크기예요. 즉, 벡터 A의 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기를 구할 때 힌트가 되는 녀석이 누구야? A1, A2라는 성분이지. 맞아?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 A1과 A2가 있어. 그럼 크기라는 것은 방향성을 제외한 요 길이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럼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겠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가 되겠어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A1, A2라는 벡터의 크기는 뭐와 같다?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다. 라고 세 번만 읽으면서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1, A2라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한 번 더. A1, A2라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마지막 A1, A2라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요. 자, 한 김에 하나 더 정리할까요? 나보고 선생님 벡터 A, B의 크기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때 A라는 점의 성분이요. 예, A1, A2 그리고 B라는 점의 성분이 B1, B2라고 잡아놓도록 하자.
그러면 이때 요 벡터 A, B의 크기는 길이를 말합니다 라고 했지.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시작! 루트 B1 마이너스 A1의 제곱 플러스 B2 마이너스 A2의 제곱. 물론 바꿔서 써도 됩니다. A1 마이너스 B1의 제곱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시점이 0인 경우에는 얘다 라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상등 정리하도록 하자. 벡터 A하고 벡터 B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벡터 A와 벡터 B가 같대. 이건 뭘 의미한다? 벡터의 상등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요 벡터가요, 이와 같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좌표 성분이 존재한다라는 건 위치 벡터라는 얘기지. 위치 벡터에서는 모두 시점이 결국에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얘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A1은 뭐랑 같아야 된다? B1과 같아야 되고, A2는 뭐랑 같아야 된다? B2와 같아야 되는 상황. 이것이 평면 벡터의 상등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다.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평면 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결해서 계산하는 거, 일명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우선 여기서 우리는 덧셈, 뺄셈, 실수배라는 세 개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벡터 A는 A1, A2, 벡터 B는 B1, B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그림을 좀 가지고 가도록, 상관없겠구나. 그림을 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이게 벡터 A랑 벡터 B랑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할 거래. 그럼 이 두 개의 벡터 더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그어가지고 만들어야겠지? 자, 잘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 두 칸 갔었는데 한 칸만 더 가면 되니까 요 라인에 오겠고, 얘 세 칸 갔는데 여기에서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요 라인이 되겠네요. 자, 요 녀석을 요렇게 연결한 바로 누구? 맞나요? 자,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돼?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될 거예요. 요 벡터가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요 벡터 A의 X좌표를 A1이라고 했어. 그리고 얘를요 A2라고 했어요. 벡터 B의 X좌표를 B1이라고 했고 얘를 B2라고 했어.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A1 더하기 B1 되겠지. 요 점의 Y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A2 플러스 B2가 되겠구나 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는 것이 나와 있을 때요. 벡터 A는 A1, A2고 벡터 B는 B1, B2니까 이렇게 얘는 둘을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결국엔 어떻게 한 것이 합이 된다. 최종합은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라고 쓸 수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왜? 계산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두 번째 뺄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뺄셈은 어떻게 해석하랬어요? 내가 이만큼 갈 건데 요만큼 갔어. 그럼 얼마만큼 더 가야 될까? 뺄셈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랬죠? 이만큼 가려고 하는데 요만큼 갔어. 내가 더 가야 할 거리는 이만큼. 요것이 뺄셈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시점이 항상 원점이어야 되지. 그래서 요 벡터를 원점으로 이쪽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 요 길이는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요만큼 온 바로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요렇게 잡아낸 것. 요것이 바로 요 벡터를 옮겨놓은 위치 벡터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요 점의 좌표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봤더니 X좌표는요 A 두 칸 빼기 5칸. 두 칸 빼기 5칸은 몇 칸대? 마이너스 3칸. 그죠? 자, 그리고 A에서 B를 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에서 3칸을 빼니까 몇 칸 남습니까? 4칸 남죠.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4칸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얘도요. A1, A2 마이너스 B1, B1, B2 이거 뺄셈을 풀 때는 A1 마이너스 B1, A2 마이너스 B2다 라고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하거나 빼면 된다. 네, 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수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이와 같이 벡터 A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벡터 A 해버리면 이 벡터를 2배 한 거지. 2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X좌표도 2배, Y좌표도 2배 확장시켜서 3배구나, Y좌표는. 죄송해요. X좌표는 2개니까 2배, Y좌표는 3개니까 6칸 움직여서 슉 연결해버리면 이것이 이 벡터 A가 될 거예요. 즉, K의 벡터 A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K의 A1, A2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KA1, KA2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당구장. 성분이 주어진 벡터끼리의 덧셈, 뺄셈은 성분이 주어진 벡터끼리의 덧셈, 뺄셈은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하거나 뺀다.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하거나 뺀다.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하거나 뺀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때요? 유클리드 기하에서 벡터끼리의 뺄셈 구하는 것보다 성분이 주어질 때 훨씬 쉽죠? 네. 자, 그러면 그림 외에 이 녀석을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는 A1, A2, 벡터 B는 B1, B2인데 얘를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불러봐. 시작! A1 벡터 E1 플러스 A2 벡터 E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벡터 B도 불러볼까? 시작! B1 벡터 E1 플러스 B2 벡터 E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얘를 모두 다 더하라는 거네. 즉 A1 벡터 E1 더하기 A2 벡터 E2 더하기 B1이구나. B1 벡터 E1 더하기
B2 벡터 E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원끼리 묶으면 A1 플러스 B1 벡터 E1 더하기 A2 플러스 B2 벡터 E2 그리고 이 녀석은 이 기본 벡터 없이 좌표만으로 성분만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시작!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라는 위와 똑같은 결과